네. 그럼 수유동 지금 그 486번지 일대 사전 타당성 용역 주민 설명회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다 대부분 다 잘 아시는 곳이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화계역과 지금 이제 이 역 사이에 대해서 대상지 면적은 최초의 주민이 이제 제안해 주셨던 거는 7만 해배, 7만 제곱미터 정도의 대가 그 면적이 되겠고요. 지금 이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까 설명해 주신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 이것들이 과거에 완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성이 이제 현재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이제 개선되다 보니 실제 이제 공동주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발 여건이 지금 좋아진 상황입니다. 결국 이 용역에 대한 추진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과거에 지금 이 신속동학기획된 공모라든지 공공재개발, 그 다음에 2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미선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이유가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토지 등 소유자한테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주민들이 추진할 수 있는 의사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그 의사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서 동의율이 확보가 되면은 그 다음 순서는 이제 후보지 선정으로 이제 올려서 이제 정식적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선정돼서 정비계획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나는 이것에 대한 비례율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분도 있고, 이 정도면 내가 향후에 충분히 부담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저기가 정비계획의 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서울시 관련 부서, 그 다음에 구청과 함께 여러 차례 이 사업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주로 고려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사전에 앞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정식적인 정비계획안이 아니다 보니까 심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보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현재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상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이제 7만 정도 해배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사업이 같이 있냐라고 하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저희 대상지 내에 크게 앵커 시설과 공원들 관련 이제 사업들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현재 마중물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이제 매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그 도로에 인접해 있는 그 앵커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도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걸로 일단 보수적으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추후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진행하는 걸로 일단 1차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활성화 지역 내에 지금 관련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요 정도 시설은 나중에 존치를 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이런 것들은 향후에 정식 정비계획이 진행이 되면 추후에 다시 재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나머지 것들은 없애고 요것들은 존치하고 이 위에 공동주택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고도지구가 보니까 지금 북한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접적이기 때문에 이 경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크게 정비계획을 추후에 진행할 때도 이제 그 경관에 대한 부분들, 통경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들께서도, 주민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 북한산에 대한 이 조망이나 경관이 우리 지역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이다 라는 인식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보시면 알다시피 이런 것들이 지금 경사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주정차에 대한 문제가 지금 기반시에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이 공동주택을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이 기반시설이 좀 좋아져야 주민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 대상지에 또 인접해서 이 수유일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학교들이 지금 밀집한 지역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좋아져야 주민의 삶과 주변 지역의 삶도 같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이 정비계획에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저희가 그 표고나 경사를 보면 저희가 이제 서쪽으로 갈수록 표고차가 지금 50에서 83, 요거는 결국에는 이 지형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평지라고 하면 좀 더 자유롭겠지만 언덕에 대한 부분, 구릉지에 대한 부분, 경사나 이런 것들이 서쪽으로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저층으로 배치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고층으로 좀 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이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도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지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원지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라라는 것들에 대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깎아버리고 평지로 만들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자연지형에 대한 이제 원지형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에도 이런 지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층고라든지 충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상지에는 크게 대부분 다 사유지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가소필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부분은 아니고 대부분 다 대지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고도지구 때문에 층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낮은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 일부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간선부에 이런 데 좀 밀집한 지역들. 다만 조금 이제 향후에 우려될 것들이 10년 미만이라고 하면 노후도가 좀 일반적으로 좀 양호한 건축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밀집해 있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이제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내야지만 이분들에 대한 참여가 있어야 같이 이 재개발이 좀 진행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주변 개발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삼양로를 따라서 왼편은 고도지구, 오른편은 고도지구가 아닌 곳입니다. 고도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모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사업 등 이런 것들이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실제 고도지구 안에서 있는 주민들께서도 이런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우리도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지가 좀 많은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실제 예전에는 이제 그냥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그 기반시설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이 집수리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만약에 저희 대상지가 추후에 정비계획으로 입안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주변부까지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이제 주거에 대한 지위나 이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는 좋은 모델로서 지금 이제 기대되는 그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이 북한산에 대한 부분, 이것도 추후에 또 통영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지금 이 수유일 공원에서 이 칼바인에서 이 북한산 쪽으로 이제 바라보는 공원에 대해서 사실 이제 가서 보면은 이 자체가 잘 보이진 않는데 그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수일공원이랑 삼양로에서 바라보는 포인트로 봤을 때는 일부 여기가 열려서 이 능선이 보이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들이 추후에 정비계에서 좀 열어줘야 될 통경축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지로 바라봤을 때는 사실 조금 위에서 내려봤지만 이 건물에 가려서 이 능선들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통경축에 대해서는 좀 지켜서 추후에 정비계획 때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에는 층수가 좀 많이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정비계획 시에 최대 얼마까지 완화될 수 있냐라고 하면 45m, 층수로 따지면 15층 정도죠. 다만 주민들께서 좀 인식하고 계실 게 무조건 45m, 15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도시계획 관련 심의나 자문을 거쳐서 이게 완화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15층으로 갈게요 라고 했을 때 그 심의위원들이 다 서울시에서 다 반영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경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거대한 인면이 생기지 않게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조망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충분히 그 가이드를 지켜서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15층에 대한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15층이 안 될 수도 있고 13층이 될 수도 있고 낮은 곳 같은 경우에는 10층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15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요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최대 15층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거기는 평균 층수가 아니라 최고 층수가 이제 그 45m가 아니라 평균 층수로 해서 어떤 데는 20층까지 올라가고 어떤 데는 10층까지 가서 평균 층수를 맞추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 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250m 내외에 대해서는 그 층수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대상지 같은 경우는 그 250m 바운더리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최대 층수 45m에 대한 것들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 이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계획적인 요소에 봤을 때는 이 축을 하나 열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와 함께 가이드라인에 인수복로 여기에서부터 15m 구간까지에는 건축물 높이는 28m로 45m가 아니라 28m로 낮춰야 된다. 그 이유인 즉슨 이 인수복로가 주요 조망축이 돼서 뒤쪽에 있는 경관에 대한 것들을 열어두게끔 서울시가 현재
계획을 해서 지침을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켜줘야 되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에서부터의 거리가 삼행역부터 화계역에서부터 250m 내에 저희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층수에 대해서는 최대 층수 15층에 대한 부분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지금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 재개발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완화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기준 용적률에 대한 부분, 허용 용적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기존의 200%, 기준 용적률이 이제 그 190에서 허용 갔을 때는 10%였지만 현재는 20%까지 올려주는 부분,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것들을 좀 반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확실히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기준 용적률에서 허용 용적률, 용적률 체계가 좀 좋아지면서 혜택을 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중에 크게 바뀐 게 이제 허용 용적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허용 용적률은 뭐냐라고 하면은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따라서 최대 이제 20%까지 주던 걸 공시지가 대비, 강북구가 지금 현재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 대비 서울시 대비를 비교했을 때 20 곱하기 최대 2.0까지 해서 40%까지 받게 되면은 20%였던 허용 용적률이 40%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공보행 통로라든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업성이 좋아져서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허용 용적률이 높아지면 뭐가 좋아지냐라고 하면 임대 세대수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양이 올라가고 임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은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이라고 해서 상한 같은 경우에는 내 땅을 내내줘야 됩니다. 사유지를 내놓고 내주는 만큼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의 혜택을 보는 게 있는데, 저희 대상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용 용적률이 최대 4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 이 상한에 대한 부분, 내 땅을 더 내놓지 않고도 최대 2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2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통경축이나 스카이라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부 제한을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땅을 크게 내놓지 않고도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가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진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민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주민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폐용대가 어느 정도일까? 그 다음에 개별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담 능력이 있으실까에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자 했던 거고, 추후에 정비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찬성을 하느냐, 미리 이제 사전에 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번 1차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응답이 같은 경우는 아니고 30% 정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을 봤을 때는 지금 매우 찬성한다,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괴리감이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죠. 물론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좀 더 나은 평형, 지금보다 살고 있는 평형보다는 높은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게 전형 5구, 요 같은 20평형대, 그 다음에 84, 국민평형이 30평형대, 이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의 반면에서 개별 분담금에 대해서는 내가 낼 수 있는 여력은 지금 약 50%, 과반수 이상이 1억에서 3억 미만 정도 구간이 제일 이제 내가 이제 개별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 이상으로는 조금 이건 좀 여기까지는 어려운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향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다라고 하면 실제 5구로 갔을 때, 84로 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별 분담금이 46으로 가면 좀 더 적어질 거고, 그것보다 아래로 가면은 좀 더 적어질 거고, 이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추후 정비계획이 수립된다라고 하면은 좀 반영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거는 5구와 84 위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저희끼리 이제 저희 계획에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 부서, 서울시와 구청,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서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현실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지역이라는 이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보도지구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통경축 하나는 무조건 열어야 된다. 이게 조금 여는 게 아니라 10m 이상 아주 넓은 공간에 대해서 통경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와 함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인수북로 주변 구간에 대해서는 28m로 해서 조금 이제 낮춰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그와 함께 저희 수요일 공원은 현재 구역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공원 측이 확보가 그 도로가 확보가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로 확보에 대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크게는 공원에 대해서는 구역계를 향후에 포함해서 가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그와 함께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릉지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그 동서로 이런 이제 보조처라든지 경사가 있다 보니까 원지형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일부 반영을 좀 하고 그것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주민들께서 추진하시면서 이런 다양한 완화 정책에 대한 정보가 지금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입체공원 같은 경우에도 강북구에서 최초로 지금 적용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체공원을 하게 되면은 내 주택 용지를 인정받으면서 의무 공원 면적에 대한 것들을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이런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여부를 이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정비 계획에 대한 동의가 되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전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거고요. 그와 함께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1000세대가 넘어가면 공원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내 땅에 공원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 1000세대가 넘어가면서 공원을 무조건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택 용지가 줄어들고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옆쪽에 수요일 공원을 포함해서 의무공원 면적에서 좀 빼주면 안 돼요? 라고 주민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원을 포함해서 하지 말라라고 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향후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지역의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정말 없다, 설득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할 때 좀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 계획에서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앞선 내용들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주요 이슈로 해서 사업성에 대한 것들을 좀 반영을 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비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업성에 대한 부분, 경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정주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 고려를 해서 다음과 같이 토지 이용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이냐라고 하면 확정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정도로 했을 때 사업성은 이 정도 나오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반영해야 된다 정도고, 향후에 정비 계획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계획안들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0세대가 넘어가는 것들 때문에 공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원을 그럼 아래쪽에 할까, 이쪽에 붙일까, 학교 쪽으로 할까, 이런 것들 좀 검토해 봤을 때는 주변 저층 주거지와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여기에 좀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 공공보행 통로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이제 크다 보니까 이 단지로 통학로라든지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도 일부 공간을 열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 확폭을 위해서 공원을 편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파출소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앵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활성화라든지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예산이 이제 매몰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건 지금 존치하고 다음과 같이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도지구가 있기 때문에 실제 3종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서 한 단계 종상향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그러면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용적률에서 허용 용적률까지, 그러면 저희는 상한 용적률을 위해서 기부 체납하는 거는 크게 필요 없는 상황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거죠. 그러면 몇 세대 나와?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몇 세대 나와?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통경축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층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여기는 15층이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m 인수북로에 대한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8m까지 층수를 좀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많이 못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동 간격이라든지 채광 때문에 여기도 많이 못 올라가고, 일단은 저희가 15층으로 쭉 깔았을 때 이 지역에 대한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1500세대 정도가 나옵니다. 1500세대 정도가 지금 타입을 봤을 때도 지금 뭐 59라든지 84 위주로 좀 많이 깔았고요. 그와 함께 지금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용적률이 250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저희가 지켜야 될 것들, 아까 층수라든지 통경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다 보니 현재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계획했을 때 맥시멈이지만 이것도 추후에 충분히 변경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느낌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열어야 되는구나, 이 다음에 이런 것들의 층수나 이런 것들은 실제 이쪽은 조금 낮고 여기는 15층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건축 계획도 사실 픽스된 게 아닙니다. 추후에 정비 계획이 진행되면서 충분히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일단 이 정도에 대한 세대수가 나오는구나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조감도를 이제 계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성해 봤을 때는 가운데가 열리고 지금 살짝 이제 그 언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 지역은 그 인수목록 쪽에서 높이 제한이 있다 보면 좀 낮아지는 이런 텐트형 구조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단지 배치나 이런 것들이 이 정도의 느낌이겠구나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비례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비례율이 얼마 정도 나와 했을 때 비례율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살짝 그 설명을 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1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84%라고 하면 추후에 공사가 완료되고 했을 때 자산 가치가 8,400이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에 이런 것들은 향후에 저희가 그 토지 등 소유자 분들에게 개별 분담금에 대한 것들을 통지를 해줄 겁니다. 내 자산이 계략적인 거긴 하지만 지금 있는 현재 자산이 얼마라고 했을 때 추후에 얼마 정도를 내야 들어갈 수 있겠네라는 건데요. 간략히 그냥 그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비례율로 했을 때 지금 이 대상지 내의 자산 가치가 만약에 1억이다. 1억을 내 자산이 1억 정도 된다라는 자산이라고 했을 때는 5구제곱미터 정도로 갔을 때 약 5억 원의 정도. 그 다음에 84로 갔을 때는 약 그 6억 원의 정도에 대한 그 자산, 그 개별 분담금에 대한 것들이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변동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비가 더 올라가면 그것들은 좀 더 개별 분담금 올라갈 테고 공사비가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좀 더 개별 분담금은 이제 적어질 테고 이런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것도 지금 현재 계략적인 겁니다. 확정적인 건 아닌 거고 이 개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마지막에 관리처분 인가가 날 때 그게 최종인 거고 정비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몇 차례 계속 고지가 될 예정인 건데 이 정도의 비례율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으면 내가 얼마 정도 내는구나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셔서 동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원지형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비례율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비계획을 입안하면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주민들께서도 토지등 소유자께서도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아까 여기 15층에 대한 구간을 언덕이나 이런 지형적 여건 때문에 약 그 층수를 13층이나 2계층 정도 이제 내렸을 때는 세대수는 1448세대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비례율은 77%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층수라든지 이런 정비 계획에 따라서 비례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저희가 제시한 80%대보다도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협의를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입체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세대수를 좀 더 쪼갠다 라고 하면은 좀 더 작은 평형을 더 만들겠다 라고 하면 사업성원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이제 좀 검토될 부분이지만 이 정도에 대한 비례율이 나오는구나 우리 지역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셔서 저희가 동의서를 발송드리면 향후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결과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보시는 절차입니다. 저희가 타당성 분석이 완료되고 주민 동의가 60% 이상 나오게 되면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올리게 됩니다. 거기서 올리게 되면은 추후에 실제 이제 재개발에 대한 정비계획까지 해서 고시가 나는 것까지 추후에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의 그 일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면서 60%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이제 향후에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민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좀 더 삶의 주거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사업성은 그래도 좀 고려해 볼 만하다라든지 아니면 아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판단을 하셔서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절차는 뭐냐? 저희가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지금 요런 이제 대봉투에 주민
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 그 다음에 개인정보 이용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와 함께 추정개별 분담금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개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각각 가지고 계신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억 정도에 대한 자산이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개별 분담이 예상돼요 라는 그런 내용을 함께 보내드릴 거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다시 이제 구청에서 취합을 하셔서 동의율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확정적으로 하셔서 다음 단계로 갈지 아니면은 어떤 대안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는 시기가 이제 오실 건데요. 현명히 판단을 하셔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라고 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설득하셔서 좀 진행을 하셔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이 이 대상지에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